안녕하십니까. 금요일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맑겠지만 낮 기온이 6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남원 6도, 익산 5도 등 4도에서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바람이 잦아들면서 어제처럼 춥지는 않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전주와 익산의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일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내일까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설 연휴 귀성길은 연휴 전날인 17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후 1시까지, 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20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서울 전주 간 최대 소요 시간은 귀성이 5시간 40분, 귀경은 5시간으로 예상됐으며 전북권 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이용 차량은 24만 대로 지난해 설보다 7.6%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에 한 곳씩 대표 관광지를 만들고 이들 관광지를 연결해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지난해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600만 명. 그러나 관광객의 60%는 전북에 단 하루만 머물렀습니다. 더욱이 80%는 관광지 한 곳만 둘러보고 돌아갑니다. 전라북도가 오는 2020년까지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는 관광산업 발전 계획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먼저 14개 시군에 대표 관광지 한 곳씩을 선정해 1년에 10억 원씩 10년 동안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관광지 2곳 이상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교통과 숙박, 음식값 등을 할인해주는 이른바 관광 패스 라인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토탈 관광의 핵심은 지역별 관광 거점의 연결 강화와 이에 따른 전북 관광 전체의 균형 있는 성장이 있습니다. 이 같은 관광산업 발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예산 확보와 함께 대표 관광지와 기존 관광지를 연결할 수 있는 시군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14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를 묶는 그 작업이 우선적으로 성공시켜야 될 것이고요. 하반기 5년에는 그 시군 내에서 또다시 또 다른 관광지와 거미줄처럼 엮는 그 또 토탈 관광이 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 등 해외 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태권도원 등을 활용한 홍보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의 관광 자원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는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는 관광 산업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 산업이 될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홍창용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을 기록한 한 선비의 일기가 발견됐습니다. 1866년부터 무려 45년간 써온 방대한 기록인데요.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구한말 부안군 주산면에 살았던 선비 홍제 기항연의 일기입니다. 모두 7권으로 1866년부터 1911년까지 4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습니다. 그동안 후손이 보관해왔던 홍제의 일기는 향토사학자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고서적이 있다 해가지고 한번 구경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동학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가보년 3월 27일에는 동학군이 어제 백산으로 진영을 옮겼다고 적었습니다.
혁명이 실패로 끝난 을미년에는 체포된 농민군이 처형당했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논란이 많았던 백산대회의 실체와 날짜는 홍제의 일기를 통해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26일 설왕설래했던 백산대회 실체가 26일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시기부터 정확하게 동학군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홍제일기에는 당시 동학농민군의 이동 경로와 전투일 등 홍제 선생이 직접 보고 들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3월 27일이에요. 일기의 주인공이 농민군의 근거지에 살았고 당시 농민들의 생활상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도 높습니다. 이 지역의 생생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이렇게 써져 있어서 생활사연구 또 동학농민혁명의 원인 이런 것을 밝히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 같고요. 100여 년 만에 빛을 본 선비의 일기가 감춰진 혁명의 역사를 밝혀낼 퍼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수리시설인 김제 벽골제에서 통일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제방보강시설이 발굴됐습니다. 제방보강시설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흙을 담기 위해서 풀로 만든 주머니인 초낭이 발견됐고, 초낭에서는 벽골제가 담수지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벽시와 복숭아시 그리고 물풀이 확인됐습니다. 벽골제 발굴을 주도한 전북문화재연구원은 오늘 오전 이 같은 발굴 조사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주 물꼬리 풀은 전주라는 지명이 들어간 유일한 식물입니다. 멸종위기 식물로 제주에서만 자생하다가 2년 전 전주의 일부가 심어졌는데요. 올해 대규모 서식처가 새로이 복원됩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8월부터 10월 사이에 보랏빛 꽃을 피우는 전주 물꼬리 풀입니다. 1912년 전주에서 처음 발견돼 지어진 이름입니다. 전주라는 지명이 들어간 유일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주가 아닌 한라산에서만 적은 수가 자생하는 멸종위기 2급 식물입니다. 다행히 환경부가 인공 증식에 성공했고 2년 전 전주 송천동 오송제에 3,000포기를 심었고 그동안 그 수가 수만 포기로 늘었습니다. 전주시가 이곳 오송제 습지와는 별도로 전주 물꼬리풀의 대규모 서식처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기린봉 주변 공원터 7,000제곱미터에 오는 4월부터 전주 물꼬리풀이 살 수 있는 인공 습지를 만듭니다. 이곳에는 역시 멸종위기 2급 동물인 맹꽁이 서식처도 함께 복원해 생태학습장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전주 물꼬리풀과 그 맹꽁이에게 새로운 생존을 위한 서식 공간을 마련해 줄 수가 있고요.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정말 생태적인 휴식과 학습을 함께 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100년 만에 고향에 들어온 희귀식물인 전주 물꼬리풀의 대규모 보금자리가 만들어지면 생태 도시로 거듭나려는 전주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마다 비어있는 사무실이 늘면서 공실률이 2년 연속 전국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정윤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시 인호동의 한 우체국 건물입니다. 4층은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임대를 내놓았지만 입주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선 주요 공공기관이 옮겨간 뒤 건물마다 임대를 날리는 현수막이 나붙어 있습니다. 사학연금회관, 전문 건설회관을 비롯해 업무용 건물마다 사정이 비슷합니다. 이제 임대를 해줬다가 나가고 지금 비어있는 상태예요. 작년부터 이제 임대를 내놨고요. 문의가 좀 덜 오는 편이에요. 구도심은 사정이 더욱 나빠 빈 사무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 내놨는데 안 나가요.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저 사거리까지가 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전북의 공실률은 업무용 빌딩의 경우 2013년 17.5%에서 지난해 20.9%, 매장용 건물은 16.1%에서 17%로 계속 상승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서부 신시가지로 상권이 꾸준히 빠져나갔지만 인구 유입이 되지 않고 소비 심리까지 위축돼 신규 임대 수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부 신시가지로
상권이 이동하고 업무용 빌딩이 생기면서 구도심 수요가 빠져나오고 있지만 구도심의 신규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공실률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넘쳐 빈 사무실이 늘어나지만 임대료는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고 특별한 임대 수요도 없어 상업용 부동산 경기의 회복은 단기에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윤상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으로 불법 반출됐다가 돌아온 황제 도장 국세가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실력 있는 젊은 밴드 노니파이의 공연 소식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주말 문화가 소식 김진영 기자입니다. 용으로 장식된 손잡이가 황제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대한제국 선포와 함께 제작된 국세, 황제 지보입니다. 수광 태왕 제보는 순종이 아버지 고정을 위해 만든 오보입니다. 오보는 황실 의례용으로 쓰였는데 팔각형의 도장에는 8궤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인장은 모두 9점으로 한국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불법 반출됐다가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의 손에 들려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선 왕조 그리고 그 이티를 잇는 대한제국의 그 마음의 본고장이랄까요? 본향이 아무래도 이곳인데 이곳에서 직접적으로 공개됐다는 것이 더 큰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무대를 가득 메웁니다. 지역의 젊은이들이 구성한 어쿠스틱 밴드 노니파이입니다. 노니파이는 한국소리문화전당의 신진 발굴 프로젝트 첫 무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기타와 드럼, 피아노로 구성된 3인조 밴드 노니파이는 남녀의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한 자작곡을 선보입니다. 한 남자와 여자의 만남과 이별을 담았고요. 공연을 다 보고 나신 뒤에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매일 지구로 떨어지는 수백 개의 운석. 작가는 이 운석이 외계에서 지구로 보내는 메시지라는 상상을 통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소통 없는 시대, 작가는 교신을 통해 서로 다른 내가 진정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작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주시가 환경미화원 11명을 공개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23일부터 닷새간 원서를 받습니다. 전주시는 서류 심사와 인적성 검사, 체력 검사와 면접 시험 등을 통해서 오는 4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8명을 뽑은 지난해에는 모두 517명이 지원해서 2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북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642만 4천 제곱미터로 1년 전에 비해서 23만 제곱미터, 3.4%가 줄었습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를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3,671억 원입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응급의료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서 24시간 출동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연휴 기간에 119로 전화하면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다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김제시 죽산면 사만금 매립지에 있는 갈대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갈대밭 20헥타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탔지만 바람이 불고 날이 어두워지면서 아직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날이 밝는 대로 소방 헬기 등을 동원해서 다시 진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순창군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205대의 농기계를 갖춘 사업소는 복흥과 쌍치, 구림 등 서부권의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빌려줄 예정입니다. 장수군이 농기계 임대료를 크게 내렸습니다. 장수군은 농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300여 대의 임대료를 기종에 따라 최고 30%까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가 설 연휴인 오는 18일부터 사흘 동안 광안루원과 춘향 테마파크를 무료로 개방합니다. 남원시는 또 설 당일인 19일에는 광안루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수군과 함께 전북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진안군이 오는 25일까지 도시가스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진안군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오는 2018년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